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논술을 준비하는 모두의 논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셨던 질문 중에 하나, 그리고 가장 많은 문의, 그리고 메일, 그리고 방문, 이런 모든 형태를 통틀어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읽기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를 해야 좋아지나요? 라고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우리 아이는 도대체 읽기를 잘하느냐, 잘한다면 어느 정도이냐를 봤을 때 어느 정도를 읽는지, 읽기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예, 제가 2015년, 16년, 17년에는 보통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과 주로 수업을 했습니다. 한 학기에 한 50명에서 많게는 100명 정도의 아이들과 같이 이제 수업을 했었는데, 자, 우리 친구들에게 제가 과제를 줍니다. 자, 과제를 줬을 때에 무엇이 돌아오냐면 독서록이 돌아오죠. 독서록. 이 독서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독서록을 쭉 놓고 읽어보겠죠. 자, 읽어봅니다. 읽어보는데, 그러면은 잘 쓴 친구들과 못 쓴 친구들의 독서록을 구분을 하겠죠. 그런데요, 그러면 잘 읽은 거, 잘 읽지 못한 거에도 하나의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더라. 그러니까 표본 100개의 독서록 가운데 잘 읽은 친구들은 무엇을 읽었고, 그 다음 친구들은 무엇을 읽었는데 이 부분은 읽지 못했고, 그 다음 친구들은 읽긴 읽었는데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데 어느 선까지는 좀 읽었다. 그리고 어느 친구들은 읽긴 읽었는데 잘 못 읽었다. 어떤 친구들은 읽긴 읽었는데 이 부분이 좀 부족했다. 등등의 이 기준이 있느냐? 아니에요. 기준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100개에서 200개 정도의 독서록 가운데 잘 쓴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쓴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고 A, B, C, D, E, 저는 한 6개 정도의 분류를 했었는데요. 그래도 공통점을 조금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 5개 정도로 파악을 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계를 이렇게 한번 나눠봤죠. 실제로 제가 처음에 쓴 게 이제 2013년, 4년에 나왔던 그 취업이라든지 승진 논술에 관해서 책을 먼저 썼었어요. 2019년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자기소개서에서는 어떻게 써야지 가산점을 많이 받고 감점은 어디에서 당하고, 또 처음 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처음 쓸 때 나는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는지 그 기준도 잡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거기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쓴 책이고요. 세 번째가 바로 이 읽기 영역의 책이었는데 출판사에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학부모들이 이렇게 읽으면서 별로 이렇게 좋은 반응이 없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블로그나 이런 데에서 좀 얘기는 하긴 했겠지만, 예, 정제된 정리본은 없어요. 그런데 표본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17년, 18년, 16년 요 시기에 제가 많은 아이들의 썼던 독서록을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걸 다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16년에 뭐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식으로 이렇게 철을 쭉 하면서, 이거 무슨 순서대로 정리하자니 조금 의도와는 맞지 않고, 그럼 잘 쓴 애들과 못 쓴 애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때 평가를 한 채점이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구분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총 6개 정도의 구분이 되더라. 그래서 잘 쓴 애들은 보통 어떤 내용을 포함시켰고,
못 쓴 애들은 어떤 내용이 빠져 있었고의 표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그 최대 200개, 최소 100개의 표본을 바탕으로 같은 문학 작품의 독서록을 바탕으로 잘 쓴 친구와 못 쓴 친구의 기본적인 그 공통점을 한번 모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잘했다, 그나마 잘했다, 다소 아쉽다, 못 읽었다, 부족했다 정도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텍스트는요, 박지원의 양반전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수업을 끝까지 들으시는 것도 좋고요. 뭐 우리 아이도 괜찮아요. 아니면 나도 괜찮아요. 듣는 본인도 괜찮아요. 이 양반전이라고 하는 건요, 어디에나 다 이렇게 전문이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고전 문학 중에 그래도 박지원이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이제 알고 있지만, 그리고 존경해 마지 않지만, 양반전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못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고 이어서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반전의 분량은요, A4 용지로 한 2페이지에서 크게 넘진 않아요. 그런데 내용 자체에서 양반전은 이런 내용이구나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것은 제가 따로 이제 뭐 어디에다 올려드리지 못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이제 검색이라든지 갖고 있던 그 책꽂이에 있는 책이 있을 거예요. 양반전 정도는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그걸 읽어보고 이 기준에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순서대로 정말 잘 읽은 친구와 못 읽은 친구, 이 역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친구입니다. 내용 자체를 이해했다. 가장 기본은 했다 정도죠. 그러니까 이 양반전이라고 하는 건요, 이 박지원이라고 하는, 연암 박지원이라고 하는 이 전문 작가가 조선 후기의 작가인데요. 그 당시에 그 여러 계층이 막 섞이게 되는 기회균 등의 교환 가치를 조선 후기 사회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분홍이 있어요. 분홍은 농사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양반이 있어요. 양반은요, 그 지위 자체는 있지만 재산은 없는 사람이에요. 바뀌었네요. 그런데요, 분홍은 이제 재산은 있죠. 그런데 지위 자체는 없는 사람이에요. 양반보다 낮았다는 거죠. 뭐 천민이라든지 뭐 일반적인 평민보다 높지만, 이것을 바꾸는 겁니다. 재산을 양반에게 주고, 재산이 없는 양반에게 재산이 있는 분홍이 주고, 재산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분홍이 가지고 오는 이 등가 교환 규칙에 의해서 바뀌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분홍은 지금 자기가 있는 모든 재산을 주진 않죠. 그 중에서 한 요만큼을 떼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양반은요, 그냥 내가 쓰려고 하는 돈을 어떻게 그 급전이 필요해서 파는 거냐, 그게 아니라요, 나라에 빚이 많아요. 이 빚을 갚으려면 자기의 지위를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홍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 n분의 1 정도를 투자해서 양반에게 주면은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되는 상황이고, 양반은요, 이 지위를 주고 나면 자기가 빚만 갚았지 어떤 그 큰 가치를 뭐 자기가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뭐 부자가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위를 내려놓아야 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화생전의 양반전은 그 배경을 얘기로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사회적으로 담론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우선 전기 그리고 중기까지는 이러한 그 거래 방식은 사회에서 통용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박지원의 양반전에서 보면 이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지원의 양반전을 읽고 그냥 내용 자체만 이해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여기에는요, 그 당시의 문학 작품에서 쓰이는 몇몇의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이해를 못한 상황에서
맥락과 상황만 가지고 이해를 했다를 가장 아래로 보는 겁니다. 물론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읽었어도 이해가 도저히 안 됐다를 그 더 아래로 보는데, 적어도 단어를 모르지만 그 단어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맥락과 상황을 유추해서 뭐 이거는 그냥 양반을 돈 주고 산 내용이네, 이 정도만 이해했어도 그냥 읽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가장 아래입니다. 두 번째로 갈게요. 그 다음에 그래도 조금 나은 친구들은 어느 정도냐? 모르는 단어는 모르는 상태에서 아는 단어로 치환했다. 자, 이 치환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아이들 어떤 그 연령에 상관없이 읽기라고 하는 영역에서요, 이 단어는 이 위치에 이 단어는 왠지 내가 알고 있는 단어로 치환해서 읽을 수 있겠는데 정도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본문에서. 자, 양반이란 사족을 높여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사족?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양반은 일단 계급 정도의 조선 후기 사회 계급이네. 정성군의 양반이 살았는데 어질고 글귀를 매양 군수가 새로 부임하면, 매양? 이거 잘 모르겠는데. 군수? 나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질고 그릴 길을 좋아해서 항상 그 당시에 그 군청에서 일하는 어떤 그 사람이겠지. 직위 정도겠지. 새로 부임하면 의뢰 난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부임하면 언제나 등등으로 자기의 단어로 치환해서 읽어가지고 이 내용을 이해했다 정도가 그 다음에 잘 읽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친구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여기 이걸 읽으면서 도대체 모르는 단어들은 어떻게 해결했냐? 라고 하니, 아니 그냥 읽다 보면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 건 사실이고 찾아보기는 귀찮은데 내가 알고 있는 단어로 그냥 대충 접목해서 읽어보니까 이해는 되던데요 정도가 사실은 그 다음 잘 읽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아예 못 읽는 그 1번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정성군의 양반이 살았다 어딜고 그릴 게 어딜고도 잘 모르겠어요. 그릴 길을 좋아해서 새로 부임하면 인사를 드렸는데 잘 모르는 단어들 다 빼고 그냥 누가 부임했을 때 부임이라고 하는 게 또 뭐지? 누가 새로 오게 되면 인사를 드렸었다. 그런데 양반이 가난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빼고 그냥 그 다음에 선석이 세웠다, 빛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는 친구고요. 제일 못 읽는 친구들. 그래도 그 다음의 친구들은 자기의 단어로 치환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친구가 첫 번째 가장 못 읽는 친구들. 자, 이걸 하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일에 본인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내 그 자녀들이 도대체 내 아이는 얼마나 읽지? 라고 고민되시면 그냥 양반전을 갖다가 어떻게 읽는지 한번 그 추이를 보세요. 이건 정말 학급입니다. 그 다음에 그나마도 조금 나은 친구들은 자기의 말로 바꾸는 유추의 영역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용을 숙지하는 거죠. 자, 하나를 주고 하나를 취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만 같은 소양이 있어도 사실은 그 다음의 문제 앞으로 그 입시라든지 수능 논술 부분에서 바로 맞닥뜨리는 이런 문제들과 싸워가지고 이게 적어도 그 정도의 소양은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더 잘 읽는 친구들의 양태를 좀 볼게요. 내용도 이해했고 자기가 말로 설명할 수 있었다 정도의 친구들은요 확실히 잘 읽은 친구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내용을 이해했고 그리고 여기에다 하나 더 넣을 수는 있겠네요. 이건 반반으로 나뉘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어가 아는 친구들은 당연히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로 읽었고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찾아보는 형태의 움직임은 조금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읽었을 때 물어보는 거에 대답을 할 수 있었느냐? 혹은 양반전의 줄거리를 조금 1분 정도의 그 시간에 설명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적어도 자기의 언어로 설명을 할 수 있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읽기라고 하는 건 인풋의 개념이고요. 설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아웃풋의 개념입니다. 자, 이거는요. 표현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해 자체가 높은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2단계의 이 친구들은요. 내용을 숙지를 했을 때 이해는 했는데 스스로 말로는 설명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꽤 많습니다. 자, 1번, 2번의 친구들이 거의 50%의 비율로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적어도 자기의 말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그래도 이 친구는 정말 잘 읽는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양반전은 내 작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지위가 있고 좀 가난했던 양반이 그 자기가 양반을 팔면서 어떤 아저씨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나라에 생겼던 빚을 갚았고, 그리고 이 돈을 주고 양반을 산 사람은 양반의 그 특혜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너무 마음에 안 맞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반을 거부했대요. 이 정도만 설명했어도 기본적인 지식, 즉 이해, 숙지, 내용의 표현까지도 할 수 있는 친구라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가볼게요. 이 영역부터는 정말 잘 읽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들은 한 10명 중에서 한 2명 정도가 우리 읽기를 했다라고 보는 거죠. 100명이면 20명 정도가 이렇게 읽을 수 있겠네요. 내용을 이해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자기의 언어로 설명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 그리고 양반전은요. 학교의 교과서 편성에 보통 어디에 해당하냐면 1학년 2학기나 중학교 1학년 2학기나 중학교 2학년 1학기에 편성이 돼 있어요. 그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는 역사 과목에서 적어도 조선이 포함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읽었던 역사와 자기가 읽은 문학 작품에 동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조선 후기의 상황에선 꽤 있었던 것 같은데요까지 유추할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상당히 고급화된 읽기를 했던 친구들이고, 이 친구들이 바로 조금 더 진행했을 때 조선시대 고려 중순의 말에 나와서 그리고 조선 전기에는 어느 정도 정형화됐던 문학작품, 시조가 있었죠. 그런데 이 시조가 조선 후기로 가면서 사설 시조라고 하는 문학작품으로 변이되었고, 그래서 정시조 안에 정형화된 시어 글자 수를 맞추기 어려우니까 초장이라든지 중장이 길어진 형태도 역시 조선 후기의 신분제 변화에 의한 하나의 현상으로 읽을 수 있다 정도를, 적어도 이 정도를 읽었으면 시조가 나오면서 이 정도로 이제 접목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말 잘 읽는 친구들이고,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이해와 융합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10명 중에 2명 정도의 친구들이 이뤄내는 어느 정도 분포를 보였고요. 10명 중에 1명이 있거나 혹은 100명 중에 10명 이내의 친구들만 있는 영역을 좀 살펴드릴게요. 이해를 넘어서서 거꾸로 이해하시는 친구들이에요. 자신의 해석으로 양반전에 나타난 사회 상황을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했다. 표현의 영역까지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요, 양반전이라고 하는 해석, 그리고 독해, 이해의 영역을 50, 그리고 조선시대의
후기, 그리고 그 계급의 형성, 그리고 전이 과정 등등을 50, 이 비율로 놓고 이게 선이고 이게 후, 여기까지 영역을 이룬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친구도 있긴 있어요. 100명 중에 대략 한 6명 정도 거꾸로 설명해요. 이런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건 양반전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를 가지고 조선 후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정도의 읽기라면요, 정말 인문 영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냥 텍스트 자체가 하나의 사회를 이해하는 소스일 뿐이지, 이 텍스트 자체에 굉장한 그 무게 중심을 그 당시의 그 사회 현상을 이해해야 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정말 높은 사고 수준, 그리고 인문의 그 인문 영역에 정말 높은 융합, 그리고 이해, 적용, 해석까지 모든 영역을 그래도 통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200개에 달한 저기 독서록 중에서 실제로 아이들한테 이제 설명해봐라. 이것은 어떻게 왜 이제 이런 독서록이 나온 거냐라고 이제 피드백을 받았을 때 실제로 200명 중에서 한 5명에서 10명 정도 친구들은 이 영역까지 그래도 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는 건 우리가 이제 테스트라고 하는 게, 인문학은 어떤 것을 추구하냐면 아주 깊고 그리고 전문화된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포괄적인 지식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학, 역사, 사회, 현상, 이것들이 다 각각이 아니라 하나의 선으로 이 점들이 연결이 되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읽었으면 사실은 읽기 영역을 정말 잘해온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할 거 하나는, 이 친구들의 만약에 독서력이 끝났다라고 하시면 적어도 좀 편중돼도 좋으니까 읽기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뭘 배웠냐면, 우리 아이가 글을 읽었을 때, 작품을 읽었을 때 이해하는 능력이 어느 선이냐를 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 많이 물어는 보시는데, 그러면은 저는 독서 일단은 소스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과제를 한 2주 정도 주고, 뭐 짧든 길든 간에 한번 줘보고, 여기에 대한 이해력을 바탕으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산을 해보면, 예측을 해보면 어느 선까지 독서를 해왔지만 어느 선부터는 독서를 더 이상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영역까지 이제 읽어 드리는데 거의 100이면 100 다 맞긴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200명 이내에 표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드린 거니까, 만일에 이것에 대해서 내 읽기 영역, 혹은 내 자녀의 읽기 영역, 지인의 읽기 영역, 혹은 뭐 대상의 읽기 영역이 궁금하다, 그러면은 양반전을 한번 줘보시고, 그 양반전을 읽고 개인적으로 읽은 다음에 바로 물어보지 마시고요, 시점을 정하세요. 이거를 주고 짧으니까 우리 이번 주말에 우리 아빠하고 혹은 나하고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라고 하셔가지고 실제로 그거를 좀 고민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과 적용하고 이런 것들을 좀 시간을 주신 후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좋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